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글로벌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전쟁 기간 동안에도 차단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게임 접속을 계속 차단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표면상으로는 뭐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 사상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차단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과거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차단을 하니까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전쟁 중이라고는 해도 사실 뭐 온라인 게임을 차단한다, 얼마나 이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뭐 러시아 당국이 접속 차단을 심하게 하면서 네. 뭐 주요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들의 온라인 접속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서버에서 이제 접속하던 사람들의 비중이 뭐 30%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렇게 뉴스가 된 이유가 러시아가 생각보다 게임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나라라고 합니다. 네. 거의 인구 절반 이상의 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 유저가 1억 명을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제 구글 스토어 기준으로도 뭐 세계 10위 정도 규모다, 그러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당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차단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정신 함양에 이런 게임들이 악영향을 준다, 이제 서방의 역사관, 그리고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잘못된 시각이 스며들 수 있다, 이러면서 이유를 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러시아 학생들도 그렇고 게임을 하는 성인들도 이 부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러겠죠. 왜 하필 지금 뭐 이런 질문을 던질 테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러시아가 다른 서방 기업들은 이제 많이 제재를 했음에도 게임 업체들은 한 번도 제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의아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갑자기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유명 게임들의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크렘린궁에는 러시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게임 제한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는 편지들이 쌓이고 있다, 그런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게임이나 인터넷 제한이 거의 없던 나라다 보니까 더 이런 읍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구권에서는 러시아가 인터넷에서는 자유가 꽤 많은 나라다, 이렇게 불려왔는데,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이후부터는 거의 뭐 이제 중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점점 어쨌든 규제가 심해지는데 왜 하필 지금 게임 규제냐? 이게 어쨌든 전쟁이 막 길어지고 하다 보면 뭐 국가적으로도 고민도 많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물가도 오르고 일단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안팎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얘기한 그 사상적 악영향,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믿는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나타나는 이제 해킹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아, 해킹. 이게 사실 지금 러시아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거의 네. 대부분 전쟁터에 나가 있다 보니까 생긴 현상인데, 문제는 이 요즘 온라인 게임들은 이제 위치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SNS하고 연동들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해킹의 수단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에서 지금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거의 대부분 SNS,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X라든지 이런 것 해킹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러시아 고위장교 암살 작전이나 드론 공격 등에 많이 활용을 했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러시아군이 최근 SNS 통제를 좀 강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 우회 경로로 온라인 게임 아이디들을 해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 아이디를 타고서 뭐 개인 정보, 위치 정보를 획득해서 숨겨져 있던 러시아군 기지를 찾는다거나 이제 이런 요원 암살, 그런 작전이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 접속을 아예 차단해버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병사가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을 했을 때 그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으니까 해킹을 통해서 그 위치 정보를 알아서 거기를 표적으로 뭐 드론을 보낸다거나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 위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뭐 대대적인 공습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키이우에 있는 외국 그 대사관들 다 키이우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고, 이런 부분과 지금 러시아의 이 게임 규제,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유도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24일부터 키이우에 계속 수백 대의 드론, 미사일, 그리고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탄도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까지 이제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그런데도 대공습은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좀 정보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 접속까지 차단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계속해서 전선이 교착이 되면 이제 전술 핵무기를 키이우에 떨어뜨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핵을 좀 쓰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25일에 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직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 통화를 하면서 네. 이제 키이우에 있는 미국인들은 전부 나가야 된다 그렇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작전이 계획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이상 지속되면서도 전술 핵무기는 사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지금 전쟁이 너무 장기화돼 있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또 이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니까 좀 더 대담한 작전을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진짜 러시아가 그런 대규모 무리수를 둘지 이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핵무기가 실전에 쓰이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묵과하진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눈치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계속 구매를 해주면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게 핵전쟁까지 비화가 됐을 때 중국이 과연 계속 러시아 편에 설 수 있느냐 네. 이것도 좀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대공습을 앞두고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보도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 군 당국에서도 보안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게임 규제지만 이게 단순히 뭐 게임 규제를 넘어서서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야말로 대공습 그것도 단순히 많이 쏟아붓는다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술 핵무기를 쓰는 문제까지 지금 거론될 정도면 굉장히 이게 전쟁에 있어서 좀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이란 전쟁도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여기는 이제 4년째 교착 상태니까 더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요. 우크라이나 지역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된다는 점도 이제 러시아가 정말 대공세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키이우 공습이 그걸 위한 준비 작전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지역은 전쟁이 매년 여름과 가을에 가장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 지역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차량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봄에는 또 영구 동토가 녹아내리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나타나서 진격을 못합니다. 결국 전쟁이 여름하고 가을 사이에만 이제 집중이 됐었는데요. 네. 양측 모두 이거 알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 여름부터 가을까지 거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러시아가 또 이란 전쟁 덕분에 석유 수출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측면도 있고 무기도 그동안에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대공세가 가능할 거다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양측의 마지막 걸림돌로 알려진 이제 동부 도네츠크주의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을 둘러싼 전투 이게 핵심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도네츠크주는 지금 러시아가 75%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가 25%를 지금 수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에다가 굉장히 막강한 군사 요새를 갖춰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곳을 모두 장악을 해야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주장을 했던 특별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 전쟁의 원래 목표가 이 도네츠크주와 이 옆에 있는 루안스크주의 탈환이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점령을 못하면은 전쟁 승리 선언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여기를 빼앗기면은 키이우까지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휴전을 하고 바로 얼마 뒤에 또 전쟁을 걸면 자국 전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방위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못 내준다. 이런 입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더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경우에 정말 키이우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걸 막기 위해서 동유럽 지역에서 확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이제 휴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휴전을 할 것처럼 뭐 하더니 점점 어떻게 보면 더 러시아로서는 더 자신감과 시간을 벌어준 그런 형국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세, 정말 어떤 대공세가 펼쳐질지 또 이후의 움직임
이 도네츠크 추가 넘어가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 또 EU로서도 이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중대한 고비를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와 함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러시아가 최근에 제한한 그 막후 결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세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 구체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